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극초음속 무기는 현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위력적인지 전 세계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극초음속은 통상 소리의 속력보다 5배 이상 빠른 물체의 속도를 극초음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슬 이렇게 분류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HGV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인데 북한에서는 HGB라고 해요. 하이퍼소닉 바디라 하더라고. 바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마음대로 고치니까. 극초음속 비행체는 자체 추진력이 없이 추진체에서 제공된 그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로켓 같은 걸로 팍 쏘아 올리는 거예요. 로켓에 의해서 대기권 외부까지 성층까지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추진체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부분 글라이드 비클 이 부분만이 이제 목표물을 나가는 거죠. 글라이드 비클이 이제 팝업 기동하고 위아래로도 하고 좌우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엄청 어렵다. 거기다가 그것이 또 다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럼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두려운 무기가 되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로 이제 제트 엔진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하면 통상 조그마한 제트 엔진 비행기 같이 그런 거를 싣고 거기 연료가 어느 정도 제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속을 못 냈어요. 통상 음속 이하로 다녔던 게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그거를 마하 5까지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을 이제 바꿔야지 엔진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램제트 엔진, 스크램제트 엔진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제트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연소하고 그다음 내뿜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요거는 특히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전투기는 공중에서 그다음에 지상과 해상에서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은 뭐 한 마 15까지도 올릴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분된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 분야는 각국에서 기술 경쟁이 최고도로 지금 그 많이 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역사는 인류의 전쟁 역사를 이 주류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미사일 전쟁이 주류잖아요. 미사일 전쟁. 미사일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또는 뭐 순항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다 예측을 해요. 비행 경로를. 그래서 내려오는 지점을 겨냥해서 방어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데 이걸 미사일 디펜스라 하는데 역시 창과 방패죠. 어떻게 미사일 디펜스 방어망을 꿰뚫을 것인가. 그래서 개발한 게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팝업 기동도 하고 좌우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다음에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이런 걸 해도 마지막에 기동을 막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제한을 하자 해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솔트 협정 맺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줬다고.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상용화와 실용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런 법규, 협약 이런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자. 뭐 아무리 뭐 방어 니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뭐 맞출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유롭게 내놓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미사일의 역사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지금은 미국하고 러시아죠. 계속 경쟁의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미국은 주로 방어 시스템에 주력했고 러시아는 그걸 뚫는 미사일을 개발할. 그런데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가 가장 앞서난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가 2018년 11월에 극초음속 비행체 HGV 아방가르드 시험을 성공하고 2019년 10월 달에 이제 이걸 전력화했어요.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는 대륙간 탄도탄에 탑재되는 거고
전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추인체에 실어가지고 100km 상승까지 올라간 뒤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마 20까지 낼 수 있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로큰이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 이거는 사정거리는 한 1000km 되고 마 8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18년 이후에 연속적으로 시험 비행을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징이 이제 구추감, 핵잠수함에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서 쏘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는 킨잘 공대지 초고음속 미사일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를 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사정거리는 3000km고 최고 속도는 마 10 정도. 이것도 2017년에 전력화가 됐다고 그래요. 자, 11월 22일 날 푸틴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뭐 신형 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쐈다 이랬는데 언론에는 ICBM을 쐈다고 왔어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 ICBM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한참 시끄러웠는데 초속 2.5 내지 3km. 초속 눈 깜짝았어요. 2.5 내지 3km 간다는 거 엄청 빠른 거잖아요. 이 마 10 정도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대지나 해상 수중이 아닌 이번에는 이동형 발사대 테헬에서 쏘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하고 중국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미국. 특히 미국과의 태평양 패권 전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둥펑 17호가 2019년도에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됐었고 이 사정거리는 1800에서 2500km.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쏘면은 태평양 그 남사군도 쪽으로 접근하는 이 항공모함 공격에는 딱이죠. 인도는 사실 중국하고 인접 국가라 매번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무기를 개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하고 뭐 쿼드에 같이 들어가면서 친해지는 것 같지만은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경쟁이 더 가깝게 지낸다고. 그래서 좀 은큼한 나라라고 보는데 아무튼 인도도 국방력 하면 3위, 4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17일 날 인도 국방장관 SNS를 글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다. 뭐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 안 하고 아무튼 뭐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과시하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미사일 서로 뭐 ICBM 경쟁을 했었는데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국이나 러시아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거대한 계획을 구상하다 레이건 정부 때 하다가 취소됐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SM3, 사드 이런 걸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치중하다 보니까는 극초음속 개발은 상대적으로 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폭격기 B-52H 이게 최신 폭격기인데 여기에 공중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ARRW를 개발 중에 있어요. 이거는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발사하다가 실패를 하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이제 다파라고 다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HTV-1, 2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후발주자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기본 기술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엄청나게 그 미사일 기술자를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가 5대 전략무기다 하면서 거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핵잠수함 이런 것까지. 그래서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2024년 1월 14일 날은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아무튼 북한도 최근에 들어서 극초음속 무기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개전 초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오기 때문에 거기를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겠다 이런 촉셈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북한은 뭐 화성 8형까지 개발해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재작년부터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실상 2021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것이 보안이었어요. 보안.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2020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그다음에 2021년 말에는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신규 소유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라는 걸 개발 중인데 2030년대까지는 실전 배치가 목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남북한 강요는 전투 중심이 짧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쏘면 뭐 서울에 뭐 2분이면 도달하는데 부산을 공격한다. 수도권이 아니고 그래도 뭐 한 5분 정도 걸린다 해도 지형이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엄폐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찾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 미사일은 발사 공격하는 미사일보다 방어하는 미사일이 훨씬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10배 뭐 100배 든다고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동종 동량 또는 그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 가지고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너 쏘면은 더 당할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은 데몬스트레이션 해줘야죠.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 시대에 밀리지 않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성공적인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